안녕하세요. 거시적 읽기 편입니다. 독해 거시적 읽기 OT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2강부터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니까 간단하게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지, 그리고 거시적 읽기란 어떻게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갖고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루고 이제 2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거시적 읽기 유형이란 무엇이냐? 거시적 읽기에는 어떤 독해 유형이 포함되는지 보여주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지 주장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주제 제목, 그 다음은 요약문. 요약문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지문을 다 읽고 밑에 문장이 하나 주어집니다. 거기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목적과 종류, 마지막으로 어조와 분위기 관련된 문제가 거시적 읽기에 포함됩니다. 이 중에서 주제와 제목이 출제율이 가장 높습니다. 특히 국가직 9급을 준비하거나 지방직 9급을 준비하는 공시생들은 주제와 제목은 둘 중에 하나는 어쨌든 항상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거시적 읽기 문제의 목표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되느냐? 목표는 당연히 정답을 맞추는 것, 그렇죠? 아닙니다. 거시적 읽기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정답을 맞추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시적 읽기는 쉽지는 않지만 단락 완성편에 비해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공시생들이 가장 큰 딜레마가 뭐냐면, 시험의 딜레마가 뭐냐면 난이도보다는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시간과의 싸움. 20문제를 한 문제당 거의 1분 만에 풀어야 된다는 그런 압박 속에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거시적 읽기편 강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가져가야 되는 기술은 정답을 맞추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이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은 바로 시간 단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시간 단축을 하기 위해서는 긴 지문이 주어지잖아요. 내가 잠시 후에 문제를 하나 풀어주겠지만, 지문이 주어지면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해석해서 풀려고 한다면 절대로 시간 단축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독해는 그렇게 푸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은 거시적 읽기편을 통해서, 그리고 앞서서 기초편을 통해서, 그리고 단락 완성편을 통해서 확연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독해는 절대로 해석에 의존해서 푸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죠? 그리고 정말 공시생들 중에서 정말 뛰어난 공시생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이거 다 해석해서 풀지 않아요. 푸는 요령이 있어요. 그것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이게? 우선 시간 단축 요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거시적 읽기 유형을 어떻게 시간을 단축시키면서 풀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 우선 거시적이라는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부터 설명해 줄게요. 거시적이란 사물이나 현상을 전체적으로 분석 또는 파악하는 거예요. 무엇을? 전체를 파악하는 것을 거시적이라고 해요. 그러면 거시적 읽기란 이 지문의 전체를 파악하는 것을 묻는 문제인 거예요. 그렇다면 전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선생님이 불러요. 야,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그러면서 이 학생한테 말하고 싶은 것은 이번 기말고사가 매우 중요하니 성적을 좀 올려봐라.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주제문이에요. 근데 이 학생을 데리고 30분 동안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30분 동안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번 기말고사는 중요하니 너 성적을 올려야 돼. 알겠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앞서 말한 29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까?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이야기한 그 요점, 그 요지만 파악을 하면 선생님이 나를 부른 이유를
그 전체를, 그 거시적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출제자는요, 지문을 쓰잖아요. 지문을 쓸 때 제일 먼저 설정하는 게 소재예요. 무엇에 관해 쓸 것이냐. 그 소재를 설정한 후에 그 소재에 대해서 주제문을 설정합니다. 내가 독자들에게 어떠한 의견을 제시할 것이냐. 그걸 보고 주제문이라고 그래요. 이 주제문에서 이제 파생되는 것이 정보들이에요. 이 주제문을 우리 독자들에게 설득력 있게 어필하기 위해서 정보들을 적어 나갑니다. 이걸 보고 지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작가가, 출제자가 글을 쓸 때 하는 순서예요. 자, 그런데 그 글을 읽고 문제를 풀어야 하는 여러분 공시생들은 순서가 반대로 해요. 이 정보들을 읽고 나서 주제문을 파악합니다. 알겠죠? 순서가 달라요. 여러분들이 거시적 읽기편 강좌를 통해서 터득하게 될 것이 무엇이냐면 글 쓴 사람의 출제자의 입장에서 바로 주제문을 찾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왜? 출제자가 주제문을 쓸 때는요, 그냥 아무거나 쓰지 않아요. 주제문을 쓸 때는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친구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중요한 말을 할 때는 어떤 강조법을 쓴다든지 혹은 흥분한다든지 혹은 야 들어봐 이런다든지 자 지금부터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런 거야. 이러한 어떠한 말을 붙인다든지 연결사를 넣는다든지 강조한다든지 어떠한 예를 든다든지 옆집 아이와 비교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제자는 주제문을 노출시킬 때는 그 기법이 있어요. 글의 기법이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영풀공을 통해서 배우시게 될 겁니다. 많은 공시생들에게는 이 독해법이 되게 신세계처럼 느껴질 거예요. 왜냐?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석 또는 파악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주제문 파악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이거예요. 거시적 읽기란 전체를 보는 눈을 요구하는 문제인 거예요. 그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을 주제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다시 말해서 이 얘기는 내가 자주 하지만 독해의 사전적인 의미가 여러분 독해를 검색해봐요. 뭐라고 나온 줄 알아요? 글을 읽고 뜻을 이해함이라고 그래요. 이 뜻이 바로 주제문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그냥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서 주제를 구하래요. 지문 길이가 약 이 정도 됩니다. 자, 지금 여기서 사용된 기법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거시적 읽기편을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될 텐데 가장 먼저 첫 문장을 읽습니다. 첫 문장을 읽는 이유가 무엇이냐? 출제자가 어떤 소재를 갖고 이 지문을 이끌 것인지를 대략 판단하기 위한 거예요. 정확하게 판단해라. 대략. 그 다음은 제가 이제 강의를 통해서 알려주는 요령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쓰인 요령이 무엇이냐? 일단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There is widely held notion that does plenty of damage. The notion of scientifically proved. 자, 해석을 최소화시키고 한번 풀어볼게요. 최소화. 일단 there is 뭐가 있대요. 뭐가 있어요. notion 어떤 관념이 있대요. 저 notion 어떤 관념, 믿음, 생각 이런 것들이 있대요. that does 뭔가를 한대요. damage 손상을 시킨대요. 이 개념이 손상을 시킨대요. 무엇에 대해서? The notion of scientifically proved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 표현에 대해서 손상을 시킨대요. 그러면 이 표현에 대해서 출제자는 긍정적인 말을 하고자 하는 겁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고자 하는 겁니까? 부정적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쓰인 기법은 무엇이냐면 자, 보세요. 출제자는 지문의 결론을 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자주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therefore입니다. therefore.
그러므로. 여러분 therefore의 뜻을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그러므로라고 다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느냐? 출제자가 그러므로라는 연결사를 사용한 의도가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주제문을 찾을 수 있고 그 주제문으로 정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출제자가 그러므로라는 연결사를 사용할 때는 어떤 의도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냐면 앞에 언급한 내용들을 요약을 해서 결론을 지을 때예요. 알겠죠?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결론을 지을 때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왜냐? 거기서 핵심 내용이 노출되기 때문에. 출제자가 아까 scientifically proved,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런 표현이 damage를 줄 수 있다, 손상을 줄 수 있다,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얘기해놓고 이제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Certainly is not only something, therefore certainty, 확신이란 is not only something useless. useless가 뭐예요? 무용지물이다. 무용지물일 뿐만 아니라 but is also in fact damaging. 또한 손상을 준다. If we value reliability, 신뢰도를 우리가 가치를 둔다면. 자,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therefore하고 not only but 이것도 아주 출제자가 주제문을 노출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확신이란 뭐예요? Not only something useless, 무용지물일 뿐만 아니라 또한 뭐라고 하죠? 손상을 줄 수가 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 문장 읽고 첫 번째 문장에서 다룬 이야기는 scientifically proved예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것을 지금 달리 쓴 것이 바로 certainty예요. 그러면 출제자는 지금 이 scientifically proved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damaging, 그렇죠? useless, damaging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정답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정답은 2번이 되겠죠. Scientific confidence is of no use. 불필요하다. Scientific confidence가 뭐예요? 방금 읽은 scientifically proved예요. 그리고 of no use는 뭐예요? 이 주제문을 통해서 useless라고 나왔어요. useless가 지금 뭡니까? no use. 사용할 수가 없다. 자, 지금 이것은 우리 거시적 읽기편 강좌에서는 지금까지 공무원 영어 시험에서 출제된 모든 우리 유형들, 지금 아까 내가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언급한 대로 요지, 주장, 제목 뭐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제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문제들을 이제 제시한 겁니다. 알겠죠? 제가 만든 문제를 통해서 주제문 찾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공무원 영어 시험에 출제된 문제들 갖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들을 거시적 읽기편 강좌만 여러분들이 학습하더라도 다가올 시험에서 거시적 읽기편 유형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마스터할 수 있다. 자, 그래서 학습 요령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080 거시적 읽기편 학습 요령은 매우 간단합니다. 첫 번째, 강의를 통해 배운 요령을 노트에 적어가며 학습하세요. 많은 공시생들이 내 강의를 들으면서 이야기가 쉬우니까 그냥 재밌다고 바로바로 넘어가요. 그래서 18강 되는 강좌를 일주일 만에 끝낸 공시생들이 꽤 많았어요. 이런 학생들한테 실제 시험 볼 때 그게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나는 좀 의심스러워요. 왜냐? 그 사람은 그냥 재미로 본 거예요. 그냥 이해한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는 건 요령이에요. 이 요령은 훈련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받아 적고 완전히 학습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다음 강의로 넘어가야 돼요. 절대로 학습 없이 다음 강의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2강 강좌에서 제가 이런 걸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출제자가 실험에 대한 지문을 쓴다면 여기에 대한 결과가 주제문이며 정답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결과를 어떻게 출제자가 노출시키는지까지 알려준단 말이에요. 또 출제자가 지문을 통해서 질문을 했다. 출제자가 질문을 했다면 이 질문 자체에
정답이 숨어 있거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주제문이자 정답이에요. 그리고 이 답변을 어떻게 노출하는지도 제가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노트에 적어가면서 어떻게 노출시키며 어떻게 정답인지 확인할 수 있구나까지 여러분들이 학습이 된 후에 다음 강의로 넘어가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넘어가면요, 이 가르쳐준 요령이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조금 전에 배운 대로 no use, useless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시적 읽기편 강좌는 비교적 여러분들 좀 재밌을 거예요. 근데 재미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 요령을 가져가야 되는 매우 중요한 강좌입니다. 자, 끝으로 거시적 읽기편 강좌의 목표는 여러분 정답을 맞추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답 맞추는 건 당연한 겁니다. 목표는 시간 단축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 학습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타 교재를 풀어보세요. 타 교재. 우리 영풀공에서 제작한 교재가 아니어도 됩니다. 타 교재여도 됩니다. 타 교재를 통해서 거시적 읽기편에 속하는 유형들을 많이 풀어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어지는구나 이걸 느끼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그리고 실전에 확실히 완벽하게 대비가 될 것입니다. 거시적 읽기편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강좌를 통해서 완벽하게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 강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